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식자재 도매업을 하고 있는 40살 남자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마음이 답답하지만 지난 시간 함께 해온 소중한 친구와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 고비도 파이팅 밝게 외치면서 잘 넘겨보려 합니다. 혹 저와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함께 이겨내보자고 감히 파이팅의 인사를 건네며 제가 이렇게 힘찬 인생을 살게 되기까지의 지난날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의 꿈이 있던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둘이서만 살았지만 누구보다 자상하고 멋진 아버지 밑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이 평범하고 무난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취업길에 뛰어들었지만 생각보다 취업이 쉽지 않았고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께서 하시던 시장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일 무시하지 말거라. 다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될 테니까. 예, 아버지, 제대로 배울게요. 이왕 하는 것, 이 시장통에 우두머리가 되어보렵니다. 까불지 마라. 언제까지 시장 일 하려고. 대충 배우고 대충 있다가 때 되면 회사 취업해야지. 독립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언제까지고 아버지 밑에서 빌부터 살 수는 없다는 죄송스러움에 잠깐 일하다 다시 취업길을 찾아볼 생각이었지만 서류가 붙어도 면접을 보면 자꾸 떨어지기만 할 뿐이었고 그렇게 어영부영 갈피를 잡지 못한 채로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몸이 피곤해서 라는 핑계로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려는 노력조차 소홀했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SNS를 보면 친구들은 다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직업을 가지며 살고 있는데 매일 후줄근한 작업복을 입고 시장통에 앉아 있으려니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했어요. 처음 아버지 밑에서 일을 시작할 때 시장 일 무시하지 말거라 하셨던 말씀은 제 자신을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기억 속에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참 노력하는 것은 없으면서 자꾸 자기 처지에 대해 한탄만 하게 되는 못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못난 아들로 아버지 밑에 빌부터 지내던 어느 날 영원히 저의 기둥이 되어주실 것만 같았던 아버지께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로 무너지고 마셨습니다. 길을 걷다가 순식간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하는 신세가 되시고 말았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찾아드는 감정은 막막함이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지를 대신해 시장 가게에 나가고 틈틈이 시간 내어 아버지의 병원에 들르면서도 마음속 한편에는 막막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정서가 내 아들. 아빠가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이렇게 되셔도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제가 더 죄송스럽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미안하다 하지 마시고 여기서 더 아프지만 마세요. 네? 제발. 아빠 아프지 마. 아버지께서는 그런 제게 나는 괜찮다, 미안하다 그 말씀만 반복해서 하실 뿐이었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았던 할 줄 아는 것 없는 멍청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퇴원을 하시고도 평생 본인 스스로 두 발을 땅에 내디딜 수가 없게 되셨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는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돌보게 된 아들, 무엇보다 하시던 일에 책임감이 강하셨던 아버지께서는 휠체어를 끌고 시장에 나오시기도 하셨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들르는 이런 손님들 말고 자주자주 주기적으로 손님들이 오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도로에서 돼지들을 태우고 달리는 트럭 한 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축산업은 돈이 잘 되나? 저 돼지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돼지고기를 파는 집들로 가겠지? 거기까지 생각을 마쳤을 때 번쩍하고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은 나도 저런 장사를 하면 되겠구나 였습니다. 꾸준히 방문하는 손님이 있는 장사 말이에요. 그렇게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들인 돈으로 작은 도매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식 장사에 관련한 아무런 지식도 없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무모한 행동이었고 멍청한 짓이었고 맨 땅에 헤딩하는 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매업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스스로에게 걸어주고 장사를 시작했지만 결과는 물 보듯 뻔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알고 이곳을 찾아오겠습니까? 아무도 저희 가게의 존재를 모르니 장사가 될 리가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저희 집 재료가 가장 신선하고 좋다는 걸 알게 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무작정 식당이나 장삿집에 들어가 필요하신 것 있으면 연락주세요 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몸은 하나였으니까요. 제가 바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아는 건지 무난했던 시장 가게 매출도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이리저리 바삐 뛰는 제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돈 안 되는 시장 가게 이제 그만 접고 너 하고 싶은 거 한번 제대로 해봐라. 가게에 그만큼 했으면 됐다. 내가 나가서 일 돕지도 못하는데 혼자 그러지 말고 지긋지긋한 전냄새 그만 맡고 싶다. 아버지께서는 혹여 제가 반대라도 하고 들어갈 새라 빠르고 단호하게 가게를 정리하셨고 저는 본격적으로 도매 영업에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비용을 일체 줄였습니다.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아껴야 했지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날 시간과 여유 같은 것은 제게 전부 사치였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도 마음먹은 것처럼 잘 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괜히 가게를 접고 도매를 시작한 건가? 그날도 심란한 마음에 빈 가게에 앉아 대충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연락이 왔어요. 반가우면서도 제 형편이 여유롭지 못하니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병서가 잘 지내? 연락이 없네. 동창들이랑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 되면 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가. 너 식자재 도매한다며? 나도 자세히 들은 건 없지만 우리 동창 중에 최성주 있잖아. 기억나지? 걔 강남에서 식당 큰 거 한다던데 나와서 인사라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친하게 지내면 서로 좋잖아. 우리 다니던 학교 앞에 있는 샤브샤브 집에서 보기로 했다. 올 거지? 대답을 해놓고도 몇 번을 고민했던 동창회 참석. 입고 갈 좋은 옷 한 벌 없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사하는 한 집 한 집이 소중했던 그때의 저에게 선택권이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샤브샤브 가게. 입구에서부터 샤브샤브의 구수한 육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자꾸만 쭈뼛거리게 되고 움츠러드는 어깨를 의식하며 동창들이 있다는 방을 찾고 있는데 식당 상호가 적힌 앞치마를 두른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고 손을 번쩍 들며 다가왔습니다. 김병석! 어딘가 굉장히 낯이 익은 얼굴이었지만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봐야 하나 잠깐 고민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반갑게 인사를 해오는데 모르는 척을 하기가 미안해 괜히 웃어버렸습니다. 나 백승호야. 야, 우리 중학교 때 보고 안 봤으니까 이게 몇 년 만이냐? 잘 지냈어? 진짜 이렇게 만나다니 너무 반갑다. 제 난감함을 눈치채기라도 한 건지 그 친구는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말해주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학창시절엔 늘 조용하고 말이 없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났다고 그 친구도 말하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밝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해줬을 것입니다. 야, 너 얼굴 되게 좋아졌다. 보기 좋다, 승호야. 하지만 자격지심과 의기소침함으로 물들어 있었던 그때의 제게는 낯이 익지만 낯선 그 친구의 포옹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러 온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까지 만나게 되다니 중고등학교 전부에 제 초라한 모습을 알리게 된 것 같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야, 그래. 반갑다. 너는 잘 지내? 나야 잘 지내지. 여기서 다 만나네. 일행들은? 아, 오늘 고등학교 친구들 만난다고 나온 거라 다들 어디 있는지 찾고 있었어. 아, 그래? 아까 우리 또래 단체 테이블 저쪽에 받긴 했었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반가운 친구가 왔는데 서비스 팍팍 넣어줄게. 서비스? 너 여기서 일해? 서비스를 주겠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냥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도 신기한데 직접 일하는 곳이었다니 왜 그동안 안 와봤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샤브샤브를 많이 먹어서 얼굴이 좋아졌나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짧게 했습니다. 친구가 무어라 입을 뻥끗하며 대답을 하려던 그때
문이 열리고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 김병석? 야, 왔어? 반갑다. 왜 이렇게 야위었냐? 얼른 들어가 봐. 애들 다 모였어. 문틈 사이로 북적북적 앉아있는 동창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솔직히 학교 다니던 시절 친했던 애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여길 왜 왔지? 머뭇거리는데 문틈 사이로 다른 동창 하나가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오, 김병석! 야, 병석이 왔다! 몇몇이 일제히 이쪽을 바라봤고 말없이 등을 두드리는 승호에게 살짝 눈인사를 나누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이상했어요. 와서는 안 되는 자리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야, 김병석, 이게 얼마만이야? 얼굴 까먹는 줄 알았네. 병석아, 잘 지냈냐? 연락 좀 하고 살자. 오랜만이지. 바쁘게 사느라 연락도 못하고 지냈다. 너희들은 잘 지냈어? 우리야 뭐 다 잘 지냈지. 너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빠지고 헬쑥해졌어? 야, 성필아, 병석이 원래 이렇게 말랐었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쟤 오늘 처음 봐. 누군데? 뭐 오늘 쟤가 주인공이야? 에이, 왜 이래. 너 병석이 몰라? 학교 다닐 때 좀 유명했었는데, 특히 1학년 때. 자자, 못다한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 다들 조용히 해봐. 오늘 최 사장이 1, 2차는 쏘신답니다. 다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진짜? 우리 계비에서 내는 거 아니었어? 최성주, 잘 먹을게. 야, 띵동 눌러봐. 소고기 더 시키자. 저조차도 얼굴이 희미할 정도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섞여있는 아주 어수선한 모임이었습니다. 동창회라기보다는 그냥 친하게 지내던 몇몇끼리 만나 개모임을 하는 건데 그런 자리에 저를 부른 듯 했어요. 심지어 제가 앉은 자리에는 수저조차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렀던 1학년 때 저희 반 반장이었던 영진이는 거리가 멀리 떨어진 테이블 모퉁이에 앉아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주친 눈이 어색해 한 손을 어정쩡하게 들어 보이며 인사를 건넸지만 다른 생각에 잠긴 건지 미동이 없었어요. 뻘쭘해진 손을 내리려던 찰나 영진이가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야, 병석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난 잘 지냈지. 영진이 너는? 그동안 잘 지냈어? 그럼 이렇게 다시 보니까 반갑다, 그치? 우리 몇 년 만이지? 8년? 9년 만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나 불러줘서 고마워. 응? 야, 고맙긴.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맙대, 나 뜨겁게. 너 성주한테 할 말 있다 그러지 않았어? 그렇긴 하지. 조영진, 무슨 소리야 그게? 병석이가 성주한테 할 말 있다고? 응. 지난번에 우리 회사 인턴한테 전화한다는 게 얘한테 내가 잘못 건 거야. 받고 나서 알았어. 인턴 이름이 하필 김병석이라서. 뭐 이왕 받은 거 근황 짧게 나누는데 동창들 보는데 오랬더니 뭐라 그랬었지, 병석이 네가? 성주한테 부탁할 거 있다 그랬었나? 정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말은 제 입으로 먼저 꺼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영진이의 말을 듣고 성주에게 말이라도 해봐야겠다는 목적으로 모임에 나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진이가 애들 앞에서 하고 있는 말의 내용과 진실은 명백히 달랐어요. 저는 당황스러움으로 물들어버린 얼굴을 하고 영진이를 쳐다봤고 테이블을 둘러싸고 각자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던 동창들은 일제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왜? 너 나한테 부탁할 거 있어? 말하면 되지. 뭘 그렇게 옆에서 제잘대고 있어. 성주 녀석까지 콕 집어서 제게 묻더군요. 정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낼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결국 가시방석 같은 분위기 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게 성주야, 오랜만에 봤는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여기 내 명함이야. 나 식자재 도매하고 있어. 너 식당 크게 한다는 얘기 듣고 나 되게 신선한 것들로만 장사하거든. 물건들 다 좋아. 그러니까 계란이라든지 뭐 작은 거라도 필요하면 연락 한번 주라. 미안하다. 오랜만에 보는데 이런 부탁이나 해서. 찬물 끼얹은 듯 조용했던 방 안이 제 말이 끝나자 조금씩 다시 웅성거림을 되찾았습니다. 한숨을 쉬는 소리부터 바람 빠지듯 피식하고 웃는 소리들.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그 누구도 한마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꼭 그 분위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영진이가 제 어깨 위로 팔을 두르며 요란하게 침묵을 깼습니다. 야, 병석아, 왜 이렇게 기죽어서 말해? 성주가 너 잡아먹냐? 최 사장,
병석이 한번 도와줘라.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얘 얼굴을 봐라. 지금 어디 가서 밥 한 끼라도 먹고 다니는 얼굴인가? 얼굴을 보라며 말하는 영진이 말에 성주가 명함으로 제 입을 가리며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무거운 영진이의 팔 아래에 깔린 제 어깨가 덜덜 떨렸어요. 자존심 상해서 이곳에 온 게 너무 후회가 됐어. 그래, 우리 같은 사장끼리 김 사장님 윈윈 하는 거지. 근데 난 식당에서 식자재 같은 건 내가 직접 관리를 안 해서 우리 담당자한테 전달해 둘게. 야, 난 또 뭐라고. 엄청나게 큰 부탁인 줄 알고 나까지 긴장했잖아, 김 사장. 성주의 대답을 뒤로 방안은 다시 동창들의 말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진이도 제 어깨에서 팔을 떼어내고 다른 동창들 사이에 섞여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씻고 입안을 헹궈보아도 기분이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오지 말 걸 그랬나? 후회 섞인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어쩌면 성주가 연락을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으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자존심은 밥을 먹여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방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적당히 앉아있다가 먼저 일어나야겠다고 말입니다. 애초에 제가 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영진이가 도대체 왜 그랬던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쨌든 제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으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동창들이 있는 그 방의 문이 반쯤 열려 있더군요. 그때 안쪽에서부터 요란하게 들려오는 말소리로 인해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 성주야. 근데 너 아까 걔랑 친했어? 나 친했지. 걔네 아버지가 시장에서 장사하셨잖아. 우리 어머니도 시장에서 장사하셨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불편하게 저런 부탁을 하냐? 뭐 좀 불편해도 먹고 살기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나 싶어. 오늘 오는 것도 영진이 저 자식이 부탁해서 와서 깍두기라도 하라고 오케이 했는데 병석이 자리 좀 봐라. 숟가락도 젓가락도 심지어 술잔에 물잔까지 없는데 달라고 말 한마디를 못해. 어쩌다 저렇게 됐냐. 그 여유롭던 천사께서. 천사? 제가 천사였었나? 너 기억 안 나?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소문나 있었어. 학교에 불쌍한 애들 골라서 교복 사주는 걸로. 걔가 쟤야? 와, 걔는 난 진짜 엄청난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더 재수없는 거야. 똑같이 어려운 형편인데 남 위하는 척, 착한 척. 영진이 제가 중학교 때 살 디룩디룩 쪄서 교복 새로 산다고 엄마한테 받은 돈 다 날리고 쟤한테 교복 뜯어내려고 온갖 짓 다 했잖아. 일부러 앞에서 가난한 척, 못 먹는 척. 그래서 제가 사줬어? 아니, 너보다 더 어렵고 힘든 1학년 입학생 줘야 한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는. 와, 진짜 착하다. 야, 착하긴 뭐가 착해. 그거 나 개무시하는 행동이었다니까. 질질 짜긴 왜 짜냐? 진짜 열받게. 아, 생각하니까 또 열받아. 걔도 나름 생각이 있었겠지. 교복 못 사는 가난한 애들한테만 주는 건데 너같이 안 가난한 애가 그러니까 걔가 줄 리가 있냐? 아우, 아무튼 재수없어. 오늘도 꼽주려고 부른 건데 그것도 모르고 동창이랍시고 쪼르르 달려온 꼬라지 보니까 그나마 속이 시원하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쟤 그런 거 안 하지 않았냐? 안 했지. 아니, 못한 거지. 학교에서 지가 제일 가난한데 누가 누굴 도와. 영진이의 마지막 말을 기점으로 동창들이 크게 웃어제끼는 소리가 방 밖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더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졌어요. 저런 마음으로 저를 부른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대로 식당 문을 박차고 나와 달렸어요. 쪽팔리고 후회됐습니다. 더 달릴 힘이 없어질 때까지 달리고 달려 어느 버스 정류장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건너편 길거리에 바쁘게 걷는 사람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울렸고 핸드폰에는 모르는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병석 씨 핸드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화 주셨나요? 아, 병석아, 나 승호. 너 어디야? 아, 참, 승호야. 인사도 못하고 나왔네. 정신이 없어서. 오랜만에 본 건데 미안하다, 야.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와서. 네가 뭐가 미안해. 어디야? 급한 일 있는 거 아니면 잠깐 볼래? 그래.
너 이름 맞췄어? 응, 맞췄어. 내가 너 있는 곳으로 바로 갈게. 기다려. 걸려온 전화는 승호의 전화였습니다. 사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 상태였지만 이 기분 이대로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 정류장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멈추어 섰고 스르르 내려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승호였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고 시트에 앉는 순간 다시 또 못난 생각이 밀려들었어요. 승호가 능숙하게 몰고 있는 차는 유명한 외제차 브랜드의 인기 있는 모델이었고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방금 전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부럽다. 부럽다는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생을 살았던 건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동창들도 그랬습니다. 걔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제가 더 열심히 살아서 그들만큼 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마음은 느끼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다 저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자아성찰을 하고 나니 괜히 기계 같은 웃음소리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나왔어요. 하하, 야, 승호야, 너 차 죽인다. 멋있는데? 승호는 멋쩍게 웃어 보이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못난 자격지심보다 부러운 마음을 자양분 삼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승호의 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여기를 왜... 승호의 차가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조금 전에 그 샤브샤브 식당이었습니다. 언제 영업 마감을 한 건지 보조등을 제외하고는 전체 소등이 되어 있는 그 식당 문의 경비를 승호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해제했어요. 두꺼운 머그컵에 따뜻한 차를 데워 제게 내미는 승호의 표정이 어쩐지 어두웠습니다. 꼭 무슨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무슨 일 있었냐? 표정이... 아, 별일은 아니고... 아니, 별일인가? 뭐야, 뭔데 그래? 병석이 너 우리 중학교 때 기억나냐? 나 기억해? 당연히 기억하지. 너 공부 되게 잘했었잖아. 나 너한테 진짜 고마웠다, 병석아.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승호는 제법 진지한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고맙다는 말도 공짜로 받는 것이 미안했어요.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진짜 중학교 가기 싫었거든. 돈 없어서 교복 못 사는 게 거지 같고 싫어서. 그때 너 아니었으면 나 그냥 어디로 확 도망가서 잠수 탔을지도 몰라. 도망갔어도 넌 잘 살았을 거야. 머리도 좋고 똑똑한 애였잖아, 너. 승호는 타임머신을 타고 있기라도 하는 듯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목소리를 따라 그때 그 시절 저의 추억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이었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텔레비전에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갖고 싶은 문구류를 못 사거나 학교 마치고 떡볶이를 못 사 먹거나 하고 싶은 오락을 못하는 정도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나온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친구들은 학교에 갈 때 입을 교복조차 맞추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빠, 제가 가는 중학교에도 가난해서 교복을 못 입는 친구가 있어요? 아빠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왜? 있다면,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요. 아빠, 제가 교복을 선물해주면 어때요? 그러니까 네가 교복 못 사 입는 친구한테 교복을 선물하고 싶다는 이야기야? 네, 맞아요. 저 그동안 명절에 받은 용돈이나 매달 아빠한테 받은 용돈들 합치면 15만 원 넘어요. 교복 살 수 있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무작정 아버지께 드렸던 부탁은 저의 간절한 마음 그대로 학교에 닿았고 도움이 필요했던 한 명의 친구에게 교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의 마음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렜는지 몰라요. 저는 중학교 3년 동안 매해마다 한 명의 입학생에게 교복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1년 동안 설거지, 청소, 안마 등 손이 가는 일들을 만들어 해서 아버지께 2,000원, 3,000원씩 용돈을 받았고 그걸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아버지께서 채워주셨지만 직접 돈을 모아서
어려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승호는 그들 중 제가 첫 번째로 교복을 선물했던 유일한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어 뿌듯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때를 회상하며 새삼 그동안 제 자신이 왜 이렇게 살고 있었나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까지 남을 도우려고 했던 저는 어디로 가고 온갖 시샘에 부러운 질투로 똘똘 뭉친 저만 남아있는 건지 한심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때 저보다 무려 16살이나 많은데 말이에요. 더 생각이 깊은 어른이 되지는 못할 망정 그때보다 더 어린 아이처럼 변해버렸으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병석아, 나 아직 그때 네가 선물해준 교복 가지고 있어. 정말? 중학교 때 교복을 아직 가지고 있다고? 이제 뭐 입으려 해도 사이즈도 안 맞고 너무 작아져 버렸지만 나한테 워낙 의미 있는 선물이었다 보니까 버릴 수가 없었어. 입지도 못하는 교복을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다림질하고 옷걸이에 걸어두고 한참을 쳐다보고 그랬어. 야, 아직 내가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 그 교복 꺼내봤다. 내 자신이 싫고 밉고 내 팔자가 서러워서 다 내려두고 세상을 떠나고 싶어질 때마다 네가 줬던 그 교복을 떠올렸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깨끗한 새 교복을 선물했던 네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다잡았어. 내 암울했던 학창시절 중에 가장 밝게 반짝반짝 빛났던 건 네가 준 그 한 벌의 교복이야. 절대 죽을 때까지도 잊을 수가 없을 거야.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은. 그래서 그렇게 고맙고 특별한 선물이 내 인생에 있어져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승호는 두 손으로 눈물을 가리기에 바빴습니다. 제가 건넨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도 고맙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누군가에게 교복을 줄 때도 그리고 그 후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괜히 울컥 목이 메어와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어요. 야,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했다고 그러냐? 네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노력하는 삶을 살아서 그런 거지. 교복은 그냥 교복이고 그냥 추억이고 네 인생은 승호야. 네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서 그런 거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30살의 백승호가 된 건 다 너의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덕분인 거야. 내가 준 교복 덕분이 아니라 네가 멋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야, 김병석, 진짜 반칙이다. 말까지 이렇게 다정하게 해주면 어떡해 나한테. 이렇게 착한 너한테 아까 그 자식들은 왜 그런 헛소리들을 짓거리는 건지. 승호는 반칙이라며 제가 준 손수건에 흥하고 콧물을 풀었습니다. 당장 그 손수건 버리라고 말하려던 찰나 이어지는 말은 저를 조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자식들이라면 혹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말하는 것일까? 승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내용을 듣게 된 걸까? 옛 추억에 간지러웠던 마음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승호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아까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너 있는 방에 추가 주문이 있어서 서빙을 하러 갔는데 네가 없더라고. 화장실 갔나 보다 하고 마저 서빙을 하고 있었지. 근데 하나둘 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사람도 없는 데서 이야기를 꺼내나 싶어서 괜히 귀를 쫑긋하게 됐어. 근데 병서가 아까 걔네 네 친구 아니지? 그냥 같은 학교 나온 애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지? 그럼 그냥 같은 학교 나온 동창들이야. 네가 왜 그런 자리에 참석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참으면서 계속 듣고 있었어. 이렇게 병석이 흉을 보는 애들을 병석이는 왜 만나주고 있는 거지? 화가 났어. 뒤로 갈수록 말하는 내용이 가관이더라. 사람 하나 바보 만들려고 작정한 것처럼 정말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냄비를 테이블 위에 엎어버렸어. 뭐? 아니 그렇잖아. 더는 들어주려야 들어줄 수가 없잖아. 전부 다 도끼 눈을 하고 나를 쳐다보더라. 말끝에 욕을 섞어가면서 죽일 듯이 노려들 보는데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손님이라고 대접해줘야 하나 싶더라고. 그래서 말했어. 나가라고. 야, 설마 거짓말이지? 진짜야? 아니지? 거짓말을 왜 해 내가. 진짜 아까 일 다시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난다. 당신들 같은 손님 못 받겠으니 당장 문 밖으로 꺼져주세요. 라고 너무나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했어. 뜨거운 냄비 엎어서 더 장사 못하겠으니 나가달라고 했어. 아주 길길이 날뛰더라.
왜 네가 잘못해놓고 우리한테 난리냐고. 사장 나오라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화내는 거 다 들어주느라 진이 빠지더라. 목소리들은 또 어찌나 큰지.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나가라고 했어. 몇 번 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니까 결국 나가더라. 그러고 나서 화장실이며 식당을 전부 다 뒤졌는데도 네가 없다는 걸 알았어. 왜 말도 없이 갔을까? 근데 이유를 알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 네가 그 자식들이 하는 나쁜 소리를 들었을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했어. 네 연락처도 모르고 아직 고맙다는 말도 못했는데 그 자식들 때문에 네가 가버려서 억울하고. 근데 그 방을 치우던 도중에 네 명함을 발견한 거야. 근데 왠지 더 장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았어. 가게 문 닫자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냅다 전화를 걸었지. 너 어쩌려고 그랬어? 마음대로 손님 내쫓고 돈도 안 받고 장사까지 일찍 너 혹시 설마? 응, 나 내 가게 손님 정도는 내가 가려서 받을 수 있는 여기 사장이야. 교복을 줬던 네 마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도 다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내가 버티고 버티면서 일구어낸 결과물. 다 너 덕분이라고. 그따위 멍청한 것들한테 그런 나쁜 말 듣지 않아도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게 너라고 꼭 말해주고 싶었어. 그 자식들은 너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너의 그 착한 마음을, 그 따뜻했던 손길을 질투하고 시샘해서 그런 말을 짓거리는 거라고. 너는 그런 말을 들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꼭 말해주고 싶었어. 너로 인해서 네 덕분에 평생을 버티며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승호는 눈물과 콧물을 번갈아 닦아내면서도 또박또박 제 마음을 울리는 말들을 잘도 해댔습니다. 지금 자기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동적인 말인지 승호 본인은 까맣게 모르는 듯 했어요. 정말이지 저까지 울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아무한테도 내색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기, 너무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 누가 이런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한 것도 없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나 정말 힘이 난다. 승호야, 고맙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해. 너 이렇게 잘 된 거 솔직히 다른 애들이 잘 사는 거 볼 땐 배 아프기도 하고 그 앞에서 혼자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었는데 너 이렇게 잘 된 건 그냥 기쁘기만 하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잘 돼서 진심으로 너무 좋다. 축하한다, 백승호. 야, 나 진짜 더 울릴 셈이냐? 그런 이상한 감동적인 말 하지 마. 나 진짜 울다가 오늘 하루 다 가겠어. 네가 더 많이 했거든. 아무튼 나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미안한 거 있어. 왜? 뭔데? 아까 그 자식들 얘기 엿들으면서 너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됐거든. 네가 나한테 먼저 말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미 먼저 알고 있어서 미안해. 아, 뭘 그런 걸로 미안해해. 괜찮아. 다 사실인데 뭘. 그리고 진짜 괜찮아졌어. 너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나도 언젠가 꼭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게으르게, 얼마나 대충 살았는지 많이 반성도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도 하고, 그러니까 미안할 것 없어. 오히려 너한테 고마워. 근데 그럼 이왕 미안하고 고마운 김에 뭐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그럼 뭔데? 너 식자재 도매한다며? 내 가게에 납품할래? 뭐? 진짜? 눈물의 대화가 이어지던 도중 승호의 입에서 나온 돌발 제안은 저를 깜짝 놀라다 못해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야, 김병석, 왜 오버하고 난리야? 빨리 다시 와서 앉아. 깜짝 놀랐네, 진짜. 진짜? 진짜야? 진짜지? 너 나중에 말 돌리기 없기야? 잠깐만. 뭐뭐 필요한데? 내가 지금 바로 가서 확인 다 하고 전화 줄게. 야, 진정해. 보자. 내가 리스트 정리해둔 게 있거든. 승호는 매일 필요한 리스트를 작성해둔 게 있다며 노트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힌 물건 종류와 수량을 보고 또 한 번 더 깜짝 놀랐어요. 수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라고 한들 식당 하나에 이만큼이나 많은 재료가 필요할 리 없었어요. 이거 너무 많은데? 여기 식당 하나에 이렇게나 많은 재료가 쓰인다고? 그것도 하루 만에? 아니지. 야, 너 몰라? 우리 가게에 이거 지점이 몇 갠데 지점들까지 싹 다 해서 계약해야지. 그리고 나 아는 사장님들도 소개해 줄 테니까 이 동네 네가 한번 휘어잡아봐. 뭐라고? 그게 진짜야? 야, 승호야. 아니지.
아니지, 백 사장님. 사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야, 왜 이래 징그럽게. 입은 웃는데 눈은 울고 있어, 너. 나야말로 고맙고 행복해 죽겠어. 지금 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 너무 고맙고 내가 뭐라도 하나 너한테 도움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 야, 병석아, 우리 파트너 맺자. 앞으로 지점 더 늘어나도 싹 다 너랑 계약하는 걸로. 지방까지도 싹 다 네가 책임지는 걸로. 어때? 승호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제게 건넸습니다. 그 파격적인 제안이 믿기지가 않아서 도무지 현실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꿈이 아닐까 하며 제보를 얼마나 꼬집어댔는지 몰라요. 그 후로 저의 일상은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누가 저를 다람쥐 쳇바퀴에 넣어두고 무한 달리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페달을 밟고 있는 것 같은 바쁜 하루들을 보냈어요. 네, 맞습니다. 감히 친구를 잘 만나 대박이 나버린 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그때 제가 도와주고 싶어 했던 친구들,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친구와의 인연으로 사업까지 잘 되게 되었으니 그것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 친구와의 인연이 이렇게 다시 시작될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남을 질투하고 시샘하는 못난 마음들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의 제 마음가짐을 뒤돌아보며 다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바쁜 틈을 타 소액이지만 여러 단체에 기부를 생활화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승호와 함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들에 나란히 봉사활동을 나갈 때면 이렇게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10년이 꼬박 흘렀습니다. 그 사이엔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힘든 날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승호가 운영하던 식당들이 코로나로 인해 줄줄이 문을 닫거나 장기간 휴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도 자연스레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같이 살아남으려면 방법은 하나였어요. 승호는 극구 사양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초반 1년 동안은 승호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식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벌어들인 돈들이 전부 승호로 인해 승호 덕분에 벌어들인 돈이었기 때문에 승호를 위해 그 정도 나눔을 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저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잘 버텨내준 승호는 이제 다시 맛집의 선두주자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맛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아버지와 아내, 아들과 함께 승호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 저희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이디어를 얻은 승호는 몸이 불편한 손님이 오셨을 때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작은 시스템을 구비해 두었거든요. 승호의 손으로 직접 뚝딱뚝딱 만들어진 그 공간에서 따뜻한 샤브샤브 국물에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곁들이는 그 시간을 저희 아버지께서 참 좋아하십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마냥 영원할 수만은 없겠지만 최대한 오래오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행복을 나누고 싶어요. 14살 어렸던 제게 무작정 가진 돈을 털어 다른 사람을 위해 교복을 선물하고 싶다는 제게 우리도 가난하니 남을 도울 수 없다는 말 대신 흔쾌히 그러라고 좋은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고 끝내 저희 앞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로 모습을 드러내주었던 제 친구 승호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살라는, 더 치열하게, 더 따뜻하게 살라는 하늘의 뜻임을 알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시작해보려 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저희 가족 2023년 목표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보시는 것 어떠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